어제 미국은 그나마 잘 견뎠었거든요. 유럽에 비해서. 근데 오늘 새벽에는 미국 장도 3% 넘게 3대 주가 다 폭락했습니다. 닥스는 4% 폭락했고요. 뭐 유럽장, 뭐 이탈리아도 4% 폭락했네요. 그래서 전체로 유럽 다 보면 3% 중반 폭락해서 유럽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들 올라간 거 보면 그 뭐 네이버나 카카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잘 그냥 중반에 오리온,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은 잘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인데 급등한 걸 보면 일진다이아 이거 전기차 관련된 거고요. CS 베링, CS 윈드 이거는 풍력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 첨보 이거 전기차 그러니까 관련된 거고. 리노공업 이거는 좀 다른 섹터인데 아무튼 그 그린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싹 그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글로벌 지수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시적으로는 가격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 다음 주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는 부정적인 보도를 긍정적인 보도가 누르면서 시장이 잘 유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긍정적인 보도는 눌려지고 부정적인 보도가 수면 위로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이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검은색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장중에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계속 밀고 올라갔다가요. 장 후반부에 계속 깎아먹었거든요. 그거 상승물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서 아주 폭락을 계속 밀고 내려왔어요. 특이한 건 페이스북이 반등했다는 겁니다. 꽤 빠른 속도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상황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려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투심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긍정 패턴보다는 부정 패턴 쪽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더 세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기를 계속 보이면서 계속 밀고 올라오는 그 과정 중에서는 부정을 덮고 긍정을 앞세우면서 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투심의 패턴이 살짝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세나 이런 것들이 만대 넘어가면서 뭔가 그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멈춘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만 가까이 5만 넘었었네요. 올라갔다가 최근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두 국가에서 봉쇄 조치가 나왔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봉쇄를 세게 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시카고든가요? 봉쇄 조치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유럽 전역으로 놓고 보면 20만이 일간 그 확진자 수가 20만이 넘었고 약간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확정적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4주 한 달,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막 봉쇄를 하려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1차 봉쇄 때 한 2달 정도 봉쇄를 했던가요? 그런 것들에 비해 보면 약하긴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백신이 곧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봉쇄해봐야 과거보다 낮은 뭐 한 달이면 끝날 거고 그러니까 그 뒤를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경제는 굴러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세게 폭락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하락하고 투심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뜻인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1일 확진자 수가 7만 건. 이건 CDC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청.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였고요. 좀 감소한 것 같긴 한데 7일 이동 평균선은 계속 위로 상승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 좀 줄긴 했는데 최근에 최대치 8만 넘은 뒤에 준 것 같긴 한데 이 존스 홉킨스 데이터 보면 여기 보시면 진단자 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거고 여기 보시면 확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확진으로 진단되는 추세는 아직 꺾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안정화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향후 한두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11월 중반까지는 상승 탄력을 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봉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 확산의 속도를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백신인데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아직 3차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몇 퍼센트가 된다, 뭐 그다음에 확진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주식시장의 그 상황 하락폭, 어제 섹터별로 하락을 보면 잘 보시면 이제 상승세, 가장 그 1년 동안 상승세가 높았던 게 이거 보시면 정보통신기술 관련된 정보기술 분야하고, 그 다음에 내구재 쪽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어제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락폭이 커요. 이렇게 4%대. 그리고 이것도 3% 한 초반 정도까지 깨졌죠. 그리고 만약에 순환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좀 버텨야 되는데, 향후에 뭔가 잘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나 혹은 산업재들이 잘 버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봐서는 지금은 싹 쓸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끌고 올라가던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라든가 혹은 소재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턴이,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혹은 그 언택트에서 텍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런 순환매 과정으로 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패턴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서 전체 다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악화되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가격이 급전직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악재의 시나리오는 일단 이 블루웨이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는 가장 그 시나리오 중에 안 좋은 게, 첫 번째가 블루웨이브가 지금 될 확률이 제가 40%다라고 했던 기사를 며칠 전에 봤었는데, 지금은 55에서 6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사실 지금 안 좋은, 지금 가시적으로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의도하는 쪽으로 계속 가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악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의원의 새로 당선된 의원이 그 공화당에 들어가는 거는 내년 1월 3일인가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유도하지, 그쪽 방향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목리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과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부양책 통과가 지지부진해지겠죠.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불복이죠. 대선 불복입니다. 근데 대선 불복은 이미 상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불복하고 난 다음에 이 소요 사태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대선 불복에 대한 얘기 보면, 뭐 여기 보면 20%는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이겨도. 그러니까 뭐 바이든, 트럼프,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소요 사태하고 맞물리게 되면 사회적 혼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위험성으로 노출돼 있어요. 이미 그 총기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 생필품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은 이미 나왔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 미 일주간 확진자 50만 명으로 병원이나 장의업체가 비상이라는 얘기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체계 자체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막 물려가고 있어서 심리적인 악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더 하겠죠, 미국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닥스 지수거든요. 닥스 지수 주봉을 보면 이렇게 반등했다가 둥근머리형을 하고 이게 거침없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코로나 사태로 곤두박질 치는 거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밑으로 아예 그냥 그 멈춤이 없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도 약했어요. 보시면 올라가다 반등세도 약했는데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반등선에 걸렸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여기 저점이 다음번 지지선인데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는 굉장히 심각했었죠. 유럽 쪽에서. 프랑스하고 똑같이 올라갔다가 1차 지지선에 걸렸고 2차 지지선에 내려가려고 해요.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그나마 중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중국 상하이 지수 주봉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 코로나 상황을 빨리 이겨내고 주식이 타고 올라가다가 정부가 주식 부양과 관련된 멘트를 하면서 주식이 급등했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튄 이후에 이 고점을 못 뚫고 일봉상으로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지선이 버티고 있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 주식이 저렇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얘가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저는 뚫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지선이 뚫려서 아래로 일단 1차적으로 여기가 이 지지선이 뚫려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가 이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대응한 국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상당히 잘 대응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밀고 올라간 뒤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중국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보다는 낫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그널 지수로 놓고 보면 최근의 상황이 MACD가 시그널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봉상 급격한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잖아요. 이런 붕괴되는 글로벌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런 어떤 풍력이나 그린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 어제 아마 대통령 연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장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부러질 것이다. 지난번 저점까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러져 봐야 2000선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2100 중반선쯤에 매물대도 몰려있고 한번 쉬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S&P 500 지수도 보시면 이제 크게 올라가다가 둥근머리형을 하고 있는 건 이게 크게 보면 둥근머리형이고 이렇게 보면 더블 탑을 쳤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보여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적상 분석상 상승 포인터 상승으로 올라가다 더블 탑을 하면 아래쪽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미 직전 저점을 뚫었어요. 일봉으로 보면 뚫리진 않았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뚫리진 않았는데 주봉으로 보면 지난 저점을 뚫은 상태고 가장 뜨거웠던 나스닥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아직 저점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이게 버틸지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날짜가 사실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곤두박질 칠 거냐는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불복하고 대선은 블루웨이브가 형성이 됐대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요인이고 일단 블루웨이브가 되면 안 되면 이제 이거는 좀 골치 아픈 거죠. 두 번째로 트럼프가 대선을 불복할 건데 그로 인해서 소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핵폭탄은 백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과가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E2Day에 있는 영국 코로나 백신 TF 위원장이 1세대 백신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이 안에 기사를 보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을 개발하는데 예방적 차원이 아니고 증세 완화적 추세로 백신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신을 맞으면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람들이 증세를 좀 덜 겪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환자를
줄이는 관점이지 아예 차단하는 관점,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고, 또 그 효과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신의 그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그게 빠르게 소멸되는 군이 있는데, 그게 이제 65세 이상 군이거나 혹은 무증상자 쪽에서 항체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거 연구 결과, 자기 측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백신이 뭐 12월 말쯤이나 이런 쪽에 드러나서 백신의 효능들이 쭉 나왔는데,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낮다면, 예를 들면 뭐 50%도 안 된다면, 그리고 항체 유지하는 기간이 한 3, 4개월로 짧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3, 4개월마다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 그것도 다 맞은 사람 중에 반수도 안 되는 사람만이 그렇게 3개월 동안에 항체를 유지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핵폭탄은 12월 달에 나오는 그런 백신의 효능에 대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라면 2조 2천억의 경기부양책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경제를 계속 떠받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계속 밀고 세게 올라왔잖아요. 이 상승 탄력만큼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은 뒤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다음 주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이슈고요. 그 이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어느 상황에서 통과될 것이냐를 잘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백신에 대한 효능 부분이 계속 어느 정도로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상황을 굉장히 투심을 약하게 하는 경우에나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까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 있지, 상대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세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우지수로는 처음에 반등해서 멈췄던 이선 2000대 후반선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더라도 조정이. 코스피로는 2000 라인에서 걸려가지고 요 라인 있죠. 요거하고 요 중간 사이 라인, 요 2000 라인에서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지금부터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좀 세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끝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